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배우 김지미 씨가 별세했다는 소식입니다. 서방님도 제가 모르는가요? 인생은 버스래더라. 한 번 지나가고 나면은 또 다시 올 줄 알았는데 영영 안 오는 게 인생 버스래더라. 여보, 당신 이름 뭐야? 이름 말이야? 나는 루머도 많고 스캔들도 많고 스캔들도 인간이니까 있을 수가 있어. 나는 후배들한테도 당당하게만 해라. 책임져라. 그러면 된다. 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과정에 시달리면서 내가 지지 않고 현재까지 버텨왔거든. 그래서 김지미가 된 거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면 배우는 안 해. 너무 힘들고 배우라는 게 자기 관리도 중요하고 주변 통솔도 잘해야 되고 한 작품 끝내놓을 때가 나는 제일 행복했어요. 완성을 해놨으니까 감사하죠.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에 있지가 않죠. 가족보다도 더 소중할 수도 있어요. 6년 전 인터뷰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85세를 일기로 별세한 배우 김지미 씨, 지금 미국에서 세상을 등졌는데요. 홍정선 기자님, 저희 뉴스타팬 방송 전에 직접 취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미 그 영화인들이 영화인장으로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미국에서 화장 절차까지 마쳤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957년에 고등학교 시절에 영화 황혼열차, 이 황혼열차가 이제 김기영 감독, 한여의 김기영 감독이 연출을 한 거고요.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배우 바감, 도금봉이 나오고 예. 안성기 씨가 5살 때 이 어린이 배우로 출연했던 영화인데 이걸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영화 이장호 감독과 함께한 명자 아끼꽃 소냐, 이게 1992년입니다. 명자는 김지미 씨의 본명이고요. 예. 그런 35년 동안 무려 700여 편의 영화에 출연을 하면서 700여 인물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런 분 당연히 한국영화인 총연합회든 한국배우협회든 당연히 영화인장으로 치르려고 나섰죠. 예. 그런데 당초에는 11별세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다시 이제 마지막 영화를 함께했던 이장호 감독이 이제 알아보니 지난 7일에 별세를 하셨고 예. 그리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미 다 화장이 완료됐고 또 그냥 가족이 조용히 영면에 드시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유족의 뜻에 따라서 한국에 와서 다시 영화인장으로 치르거나 이런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사인은 정확하게 알려진 건 아닌데 예. 이장호 감독이 알기에도 평상시에 이렇게 큰 지병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웃의 집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쓰러지셨고 그 쓰러진 부분을 예. 저혈압 쇼크사라고 하는 거고요. 예. 평상시에 굉장히 주장이 강하시고 해서 연명 치료 이런 걸 거부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의식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 별세까지 이어진 그런 상황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 기자께서 직접 취재하신 바로는 미국에서 현지에서 화장을 했고 가족들도 이제 뭐 다시 장례를 하거나 더 크게 그 영화인장이든 뭐든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서 별세 소식이 미국에서 알려진 거고 현지에서 화장을 했다. 영화인들도 유족들의 뜻을 존중하기도 했다. 1957년에 영화계에 데뷔했습니다. 그 유명한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로 데뷔했고 제작사와 영화 행정가로도 발표했습니다. 무려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데 700여 편의 작품에 출연한 정말 대배우 김지미 씨입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사실은 김지미 씨 하면 연기도 연기지만 사랑도 남달랐다. 이 과거를 좀 더 소환하고 추억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네 분 중에 뭐 나이를 보나 뭘로 보나 가장 근접한 최성 평론가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김지미 씨가 뭐 연기도 연기지만 더더욱 그 대중들에게 김지미라는 이름 석자가 각인이 됐던 건 바로 정말 파란만장했던 결혼 생활과 연애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1960년대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겪은 근현대사의 격동기를 보면은 예. 1960년대에서부터 80년대까지는 사실상 보수화된 남성 중심의 어떤 그런 시각과 문화가 지배하던 때였어요. 근데 예. 저렇게 이제 그 영화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알리던 영화 배우가 신여성처럼 자유부인 같은
그런 이제 정말 사회적 어떤 그 충격을 주는 그런 이제 사안들이 바로 이제 자유부인 같은 그런 행각을 보였기 때문이죠. 예. 첫 결혼서에 이르러서 또 유명한 배우였던 최무룡과의 두 번째 결혼, 그다음에 가수 나훈아의 사실혼 관계, 그다음에 마지막 의사와 모친을 돌봐주는 의사와의 결혼에 이르기까지 예. 그렇게 좀 자유분방한 여성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았던 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는 비난의 목소리도 좀 있었지만 그렇지만 결국에는 사회 주류의 목소리가 우리도 이러한 것들이 문화의 트렌드 혹은 우리 삶이 받아들여야 하는 어떤 근대화에서 현대화로 넘어가는 격동기의 단계로 받아들여주면서 김지미 씨는 사실 어찌 보면은 약간 당시 그 신여성의 상징 같은 그런 또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대를 앞서가는 뭐 그렇죠. 판무 파탈 뭐 이런 거였습니다. 판무 파탈의 이미지는 요즘의 얘기지만 과거에는 그런 개념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도했던 그런 어떤 신여성의 모습을 보여줬던 측면에서 예. 김지미 씨가 영화인으로서 쌓아왔던 족적만큼 우리 사회 문화 현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던 점도 상당 부분 저는 순기능으로 좀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그 세대를 한 시대를 산 건 아니지만 최무룡 씨와 나훈아 씨를 모르진 않거든요. 그만큼 당대를 풍미했던 가수와 배우와 이 연애와 결혼.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실제로 홍정성 기자님, 당시 이제 최무룡 씨와의 이 스캔들은 간통죄, 유치장 이게 세간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주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최무룡 씨는 12년 선배 배우고요. 예. 그 아내인 강효실 씨도 배우였어요. 말하자면 선배 배우의 이제 남편이었던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함께 이제 유치장을 갔는데 예. 그 감옥에서 나오고 또 이제 최무룡 씨가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주고 다시 최무룡 씨와 결혼하는 과정에서 김지미 씨가 본인의 집을 팔아서 이제 말하자면 강효실 씨에게 그 돈을 위자료를 주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민수 씨의 모친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부산영화제에서 김지미 씨를 만났던 일이 있는데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예. 우리가 흔히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다 해서 엘리자베스 테일러 8번 결혼, 김지미 4번 결혼 이것만 비교를 하는데 예. 사실은 두 배우 모두 공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고 예. 또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는 연기가 가능했던 배우입니다. 근데 김지미 씨하고 또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똑같이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나에게 연애는 없다. 나는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다. 그래서 남보기에 한국 사회에서 4번을 결혼했기 때문에 뭐 이게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연애 4번 해본 4번 정도 해본 사람 나만 있냐. 이게 김지미 씨 말이었는데 사실은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나도 역시 나는 사랑하면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7남자와 8번의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지미 씨가 이제 처음에 만약에 최무룡 씨 같은 경우에도 불륜으로 시작했지만 결혼으로 이어졌고 예.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이제 만약에 불륜으로 시작해도 꼭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외국 배우의 말이니까 그대로 전해드리면 나는 말하자면 연애했던 남자가 잠자리를 했던 남자가 남편이 아닌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너무 결혼 횟수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가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예. 저는 판무파탈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선택, 자신의 연애, 자신의 사랑에 당당했던 그런 어떤 신여성의 표본이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최민수 씨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뭐 김지미 씨를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사진 하나를 한번 짧게 볼까요? 이게 한 99년이었나요? 예, 동아일보가 취재했던 저 사진. 아버지 최무룡 씨의 빈소에 찾아온 지금 고인이 된 김지미 씨의 사진까지 두 사람의 표정 포착 참 슬픔에 잠긴 모습도 이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아까 뭐 저희가 여러 추억하는 와중에 연기도 사랑도 정말 뜨거웠던 배우다. 뭐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여러 가지 얘기를 두 분이 하셨는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 보니까 아까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김지미 씨의 모습도 있고 배우 자체 말고도 제작자 혹은 영화 행정가 이제 연기를 접고서라도 꽤 많은 정말 음악의 여왕다운 활동을 폈더라고요. 네, 김지미 배우께서
정말 걸크러쉬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영화사에서 가장 먼저 선보인 연예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 아름다운 외모와 타고난 연기력으로도 인정을 받았지만 예. 사업가로서 영화 제작사를 설립하고 지미필름이라는 제작사를 설립하고 영화 7편 제작했거든요. 티켓 길소뜸 이런 영화들 제작을 하면서 우리 한국 영화사에 큰 족적을 남겼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떤 사업 수완으로서 사업가의 면모도 유감없이 드러낸 데다가 예. 또 영화 행정가로서도 활동을 한 것이 지금 영화 관련해서 영화인협회 이사장도 지내고 영화진흥위원회 위원도 지내면서 예. 우리나라 한국 영화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노력해온 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60년대에 데뷔를 해서 아름다운 외모와 연기력으로만 이 배우로 아름다운 배우로 남을 수도 있었지만 80년대까지 전성기를 누리면서 계속해서 활동을 했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어떤 영화사의 음악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이 가장 걸맞는 배우로서 남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특히 지금 1960년대는 한국 영화계의 르네상스 같은 시기였잖아요. 예. 이때 찍었던 영화들이 하루에도 몇십 편씩 겹쳐 찍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본인도 어떤 영화에 다 출연했는지 기억도 못할 정도로 많은 영화를 찍었거든요. 700편을 촬영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추산할 수 있냐면 2017년에 김지미 배우께서 본인 스스로 내가 700개가 넘는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후회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본인이 기억하는 영화 편수만 700여 편이라는 거잖아요. 예. 배우로서도 제작자로서도 그리고 영화인으로서도 그야말로 우리에게 어떤 그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진화해온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거 영화 배우로서 활약했을 때 모습 저희가 영상을 많이 준비했는데 미국에서 별세한 배우 김지미 씨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8이었습니다.